안녕하세요. 넥스트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기업이 바이두입니다. 최근 바이두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직접 전기차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14%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바이두는 지난 12월 7일 업계 최초로 베이징시로부터 무인 주행 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통과해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두는 지난 9월에 열린 연례 행사 바이두 월드 2020에서 상업적인 로보택시 서비스인 아폴로5를 공개했고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창사, 광저우, 충칭, 창저우 등에서 시범 운행을 실시해 안전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아폴로5 로보택시는 레벨 4의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참고로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레벨 0는 자율주행 기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운전자가 모든 판단을 하고 주행과 관련된 조작을 직접 해야 합니다. 반면 레벨 5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입니다. 레벨 4는 위험한 상황에서만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바이두가 이번에 베이징시로부터 아폴로5 로보택시 서비스 허가를 받은 것은 중국 전역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시가 자율주행과 관련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베이징시의 자율주행 라이선스는 T1에서 T5까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T3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행된 가장 높은 레벨인데 이를 획득하려면 3만 킬로미터 이상의 도로 테스트와 폐쇄 트랙에서의 평가를 패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두는 이런 요구 조건과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올해 초에 바이두가 베이징으로부터 유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허가받았다는 기사인데요. 이때 이미 바이두는 누적 주행거리가 30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자율주행차 누적 주행거리의 총합이 71만 6천 킬로미터였는데요. 이보다 4배 이상 긴 주행거리를 소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두는 다른 중국 업체들에 비해 압도적인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있었고 웬만한 미국 기업들에도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두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5G 원격 드라이빙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없이 달리는 아폴로5 로보택시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격으로 즉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술은 보통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아폴로5 서비스는 무료이고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승객들은 바이두 맵이나 아폴로5 스마트폰 앱 또는 바이두 앱 안에 있는 아폴로5 미니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폴로5 로보택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폴로5 로보택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비스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하루 탑승 주문 건수가 2,6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베이징 시내에는 13개의 정류장이 있는데요. 바이두는 이를 조만간 100개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바이두는 중국 자율주행 기술의 리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두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바이두는 2017년부터 아폴로라는 오픈 플랫폼 하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바이두가 다른 기업들과 콜라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BMW, 포드,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아폴로 플랫폼에 참여했습니다. 바이두의 아폴로 플랫폼이 60만 줄의 오픈소스 코드를 공개한 것이나 4만 5천 명의 개발자들이 자율주행 개발에 협력하기로 서명한 것은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이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이두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인 디디추싱은 볼보 자동차와 협력해 6월 말 상하이에서 로보택시 무료 시승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디디추싱은 텐센트가 투자한 디디다처와 알리바바가 투자한 콰이디다처가 합병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디디추싱의 하루 이용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데다가 중국 최대 플랫폼 업체들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디추싱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5억 달러, 약 6,1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10년 후인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100만 대 이상을 차량 호출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토엑스 역시 8월부터 상하이에서 로보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토엑스는 MIT 출신 인공지능 로보틱스 전문가인 샤오젠슌이 2016년 선전시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를 비롯해 미디어텍, 상하이 모터스 등이 투자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으로부터 비상시 차를 통제할 안전요원을 태우지 않고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와 미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누로에 이어 세 번째이자 중국 기업으로서는 첫 번째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의 승인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 인증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최근 오토엑스는 운전자가 동승하지 않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부터 하이난 섬에서는 5G 자율주행 버스가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이난 사냐의 주요 관광지인 야노다 열대우림에 배치되어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 공업박람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 청소 차량이 주목받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집성 레이저, 초음파 레이더 위치 측정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이 청소차는 도로 청소와 살수,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올해 광군제 기간에 택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0월 말부터 무인 택배 로봇인 작은 당나귀 샤오만리 22대를 절강대학교에 배치했습니다. 샤오만리의 한 건당 평균 배송 시간은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두터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미래차 시장이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넥스트렌드였습니다.